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설계 실습 강의를 맡은 이주호입니다. 프로젝트 설계 실습 12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이번 차스에는 문제풀이 시간이고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난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말고사 예상 문제, 적게는 한 5문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해서 프로젝트 관리론을 정리하고요. 기말고사 예상 문제를 설명해서 예절 방법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용어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용어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고요. 첫 번째 얘는 마일스톤, 두 번째 얘는 스프린트고요. 세 번째는 단계 게이트, 페이지 게이트라는 용어입니다. 네 번째는 단계 평가점, 페이지 리뷰라는 단계인데요. 이 세 가지의 뜻은 같고 한 가지만 다른 내용이고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프로젝트 생애 주기를 강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생애 주기는요, 주로 이제 기획, 분석, 설계, 개발, 이행 단계로 생애 주기를 나눌 수 있고요. 단계를 페이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요, 프로젝트 수행 시 프로젝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시작할 지점을 찾기 위한 점도 있습니다. 이 단계가 없이 진행할 경우에는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판단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 단계가 만약 있다면 단계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해당 단계의 이 처음 단계로 돌아가서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이 대신 조건은요, 모든 단계가 종료됐을 때 이 단계별로 해당 수행 과제 및 산출물에 대한 컨펌을 하고요. 해당 내용을 꼭 리뷰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 리뷰 과정을 통해서 교훈도 얻게 되죠.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하는 이 행위가 페이지 리뷰, 스테이지 게이트, 페이지 엑시트, 킬 포인트, 디자인 리뷰, 마일스톤, 이 모두가 비슷한 용어이고요. 각 단계가 끝났을 때마다 리뷰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1번에 그래서 이제 정답은요, 스프린트가 되고요. 나머지 마일스톤과 페이지 게이트, 페이지 리뷰는 각 단계가 끝날 때 이 산출물을 리뷰, 컨펌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요, 다음 중 프로젝트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상시성, ongoing이라는 용어고요. 두 번째는 고유성, unique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temporary라는 한시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unconcerned라는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는 프로젝트의 특징이고요. 하나는 프로젝트의 특징이 아닙니다. 다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와 운영과의 비교를 한번 했고요. 프로젝트의 특징은 고유한 제품,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고유한 목표가 있다라고 해서 유니크하다라는 뜻의 고유성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명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다는 temporary라는 한시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요,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이 불확실성이 있게 되고요, 프로젝트의 마지막 부분에, 끝나는 부분에는 이 점진적 상세화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드라이브 체인지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컨선트와 프로그레시브 일라보레이션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반면에 운영은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서비스를 운영 서비스라고 하고요. 상시성이 있다. 계속 운영된다라는 ongoing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그 준비는 프로젝트의 결과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해설을 하게 되면요, 정답은 상시성입니다. 고유성과 한시성, 불확실성은 프로젝트의 특성이고요. ongoing, 상시성은 운영의 특성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상시성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퍼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퍼트와 관련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고요. 1번은 미 해군에서 1950년대 미사일 개발 계획 관리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예고요. 두 번째는 작업 시간 추정이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측정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작업 시간 추정에 사용하는 TO는 낙관적 시간, 옵티믹 타임으로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소요되는 작업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작업 시간에 사용되는 TP는 부정적 시간이고, 요건 얘가 좀 잘못됐네요. 부정적 시간으로 상황이 순조롭지 않을 때 진행되는 소용되는 작업 시간을 말한다라는 예입니다. 퍼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퍼트는요, 1957년도에 미국 국방성에서 미사일 프로젝트에 적용한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고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 액티비티를 선정한다고 했고요. 이와 관련한 액티비티 리스트도 작성을 하고, 작업 목록별 선호 관계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작업 기간, 듀레이션, 그 다음에 ES, Early Start Time, 그 다음에 EF라고 Early Finish Time, 그 다음에 LS라고 Late Start Time, LF라는 Late Finish Time을 만들어서 퍼트를 이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작업 액티비티 리스트에는 TS라는 토탈 슬랙이라는 작업 여유 시간을 작성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에 따라 크리티컬 패스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퍼트 CPM에 대한 사용 예고요. 각 프로젝트에서 액티비티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각 액티브 리스트에는 ES와 LS, EF와 LF가 있고요. 각각의 액티비티에 듀레이션이 있고 토탈 슬랙이 있습니다. 포워드 방식으로 쭉 액티브 리스트에 대한 시간을 다 작성은 할 수가 있고요. 이때 각각의 액티비티에 ES와 EF, LS와 LF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토탈 슬랙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 여유 토탈 슬랙을 구하게 되고, 각 공정별 토탈 슬랙이 0인 것을 크리티컬 패스라고 한다고 했죠. 이것은 각각의 작업의 여유 버퍼가 없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이 늦어지면 안 되는,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퍼트에서는 작업 시간 관련한
추정값으로 duration, 기간, 작업에 대한 기간, early start, early finish, late start, late finish, total select의 값을 이용해서 측정하죠. 한 6가지 정도 값을 이용해서 측정하게 되고요. 나머지 값들은, 나머지 설명은 퍼터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문제는요. 다음 중 WBS와 관련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서 수행할 산출물을 중심으로 작업을 분할한 작업 구조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 설명은 작업 일정 관리를 위해서 담당자와 자원을 할당하기도 한다 라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작업 분류를 탑다운 방식으로 세분화해서 단위 작업을 파악한다 라는 설명입니다. 네 번째는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WBS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WBS는요, 프로젝트에 서 관리하는 워크 브레이크다운 시트라는 용어고요. 프로젝트의 작업을 탑다운에서 이렇게 계층적으로 세분화해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작업을 세분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WBS에서는요, 담당자와 자원, 일정 등을 합쳐서 간트 차트 또는 파트 작업의 액티비티를 파악하는 기초 작업이기도 한 거죠. 이 때에 따라서는 담당자와 자원이 활동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보다는 일정 관리와 범위 관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 4번에 대한 답은요, 4번입니다.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는 아니고요. WBS는 프로젝트 범위 및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한 도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의미에서는요, 리스크 관리도 포함되긴 하지만 일정 관리와 범위 관리가 좀 더 확실한 목적의 사용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째 문제입니다. 5번째 문제는요,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이고요. 첫 번째 설명은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제품의 범위를 정하고 계획된 일을 실행하는 일에 주력을 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변경을 최소화하고 변경 시에는 승인된 프로세스로 변경한다 라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기술 및 요구사항이 불확실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프로젝트 종료까지 다수의 인도물을 제공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프로젝트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을 문제를 풀려면요,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과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 관리 방법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측형 방법론과 적응형 방법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측형 방법론은요, 프로젝트의 범위가 명확할 때 사용이 되고요. 요구사항을 초기에 정의해서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 리스트와 산출물이 명확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범위, 일정, 자원, 비용을 통합관리할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에 따라서 예측관리하게 작업을 관리합니다. 이 적용되는 분야는 제조, 건설, 조선, 제약, IT 등 모든 분야인데, 이 전통적 방식 프로젝트 관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반면에 적응형 프로젝트 방법론은요, 범위 변경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클 때 사용됩니다. 예전에 어떤 신제품 등에 대한 이 창의적인 구현이 필요할 때 사용되고요. 문서의 격식주의를 최소화해서 개발자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적용 분야는 IT나 연구 개발 쪽에 주로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측형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5번의 정답은요 4번이 되고요. 기술 및 요구사항이 불확실해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프로젝트 종료될 때까지 다수의 인도물을 제공하는 것은 적응형 방법론이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중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고요. 첫 번째 예는요.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 정확도와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라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에는 프로토타입의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 인도물을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개발 목표를 단수나 반복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면요, 이 반복형은 이터레이티브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이거와 저기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유사하지만 좀 다른 개념은 인크리멘탈 중분형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 중요한 건 프로토타입 프로세스가 포함되고요. 프로토타입을 제공한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계속 반복해서 제작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은 한 번만 인도된다. 한 번만 인도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여러 개의 타임 프레임을 나눠서 계속 점진적으로 인도물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것은 이 프로젝트의 속도를 중요시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징을 조금 더 기억을 한다면요. 지금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과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만 비교해 보면요.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 한 번의 인도물이 한 번으로 제공된다는 거하고 correctness of solution, 정확하게 이 correctness가 목표고요.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은 여러 번을 인도한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때 속도를 중시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 모두 어댑티브 프로젝트 라이프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으로서 이 계속해서 인도물을 제공한다, 이 프로토타입을 제공한다는 것은 구체화를 시키는 것은 공통점인데, 한 번의 인도물을 제공하는 것은 이터레이티브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여러 번을 인도하는 것은 중분형 인크리멘탈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에 대한 정답은요 3번이 되고요.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 인도물을 한 번에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좀 틀리게 됐습니다. 네,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7번은요 PMBOK 가이드의 프로젝트 관리 지식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고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범위 관리가 예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 세 번째는 프로젝트 고객 관리, 네 번째는 프로젝트 통합 관리입니다. 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PMBOK 가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이 PMBOK의 프로젝트는요, 고유한 산출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노력이라고 프로젝트는 정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네,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구분한다. 그래서 PM복에서는 5개의 프로세스 그룹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착수 단계, 계획 단계, 실행 단계, 통제 단계, 종료 단계 이 5가지의 프로세스 그룹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10가지 지식 영역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범위 관리, 일정 관리, 원가 관리, 품질 관리, 자원 관리, 의사소통, 리스크 조달 관리, 이해관계자 관리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통합 관리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문제의 답은요, 프로젝트 고객 관리입니다. 프로젝트 고객 관리는요, PM복의 10개 날리지 에어리어에는 포함되지 않는 범위입니다. 이제 8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8번은요. 다음 중 인크리멘탈 라이프 사이클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속도, 2번 정확도, 3번 비용, 4번 통합이었죠. 저번 좀 전 문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인크리멘탈 라이프 사이클이었고요. 인크리멘탈 라이프 사이클은 특징이 인도물이 여러 번 인도된다라고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의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비교되는 이터레이티브 라이프 사이클은 프로토타입이라는 제품이 여러 번 만들어지긴 하지만 인도물은 한 번에 인도된다라는 것이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의 특징이고요. 솔루션의 정확한 정확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보시면요. 정답은 1번 속도입니다. 이 인크리멘탈 라이프 사이클의 우선순위는요. 높은 범위를 우선순위가 높은 범위를 점진적으로 개발해서 더 빨리 인도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9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9번째 문제입니다. 이 다음 중 솔루션의 정확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토타입을 반복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한 번에 인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고요. 첫 번째는 애자일 방법론이고요. 두 번째는 반복형 방법론, 세 번째는 증분형 방법론, 네 번째는 예측형 방법론입니다. 네, 계속 반복해서 설명은 드리고 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정확한 개발, 이 정확도를 신경 쓰는 것은 이터레이티브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했고요. 이것의 특징은 프로토타입은 여러 번 만들어지긴 하지만 최종 산출물의 인도는 한 번에 인도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이 되고요. 이터레이티브 라이프 사이클이 되고요.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 솔루션의 정확한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토타입을 반복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그리고 한 번에 인도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10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의 프로세서 모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은 통합이고요, 2번은 계획이고요, 3번은 실행이고, 4번은 감시 및 통제입니다. 지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PM복의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프로세스 모델은 5단계가 있다고 했고요. 착수 단계, 계획 단계, 실행 단계,
통제 단계, 종료 단계로 프로세스 모델 그룹을 5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개의 지식 영역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범위, 일정, 원가, 품질, 자원, 의사소통, 리스크, 조달, 이해관계자 관리까지 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까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들은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그룹이고요. 아랫 부분들에 대해서는 날리지 에어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통합입니다. 통합은요, 프로세스 모델 그룹이 아니고 10개의 지식 영역에 포함되는 프로세스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중간고사 문제의 첫 번째 설명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